하루가 저물 때쯤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장시장인데요. 이맘때쯤이면 시장 안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기기 시작합니다. 시장 초입부터 기름 냄새로 오가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명소. 40여 년을 주머니 가벼운 이들의 반가운 친구 같은 존재로 자리를 지켜온 빈대떡집입니다. 예, 요거는 순녹두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야채만 들어가고 부재료만 들어가요. 진짜 광장시장이나 되니까 이렇게 싸게 팔죠. 딴 데 가면 7, 8천 원 아니면 못 먹어요. 녹두를 갈아 큼직하게 부쳐내는 빈대떡. 수정혜 씨가 어릴 적에는 빈대떡마저도 저렴한 음식은 아니었답니다. 옛날에는요 기름도 귀했죠. 뭐 이런 녹두 이렇게 흔하게 못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돈 없으면 빈대떡이나 먹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창의성은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궁핍함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절약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맛을 어떻게 하면 또 제대로 뽑아낼까, 이런 고민들이 실은 궁핍의 시대에 더 많았던 것은 아닐까. 밀가루 옷을 입혀 노릇하게 무쳐낸 전통 음식 전. 누구나 먹고 싶어 했던 갈망이 깃든 음식이었지만 예전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였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부침이란 조리법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저 이육정과 소유진 씨가 함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피디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뭐 좀 많이 드셨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이 명절은 네. 전통의 음식을 또 먹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우리의 전통 명절에 이 잔치상이죠. 네.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빠지지 않는 게 전이죠. 그렇죠. 오늘 전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오늘의 그것만 빼고는 다 주인공은 돼요. 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근데 우리가 전에 대한 편견이 있은 건지도 몰라요. 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한식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걸 보여주실 셰프님을 오늘 만날 겁니다. 정말요? 여기에?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종국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파인다이닝을 하면서 코스 요리를 할 때 뭐 한식이야 이게 일식 같다 뭐 프렌치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자재가 갖고 있는 향과 맛과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식의 우리 느낌이 더 전통적으로 묻어나는 음식을 하는데 앞으로의 많은 공부점과 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들어오십시오. 진짜. 작품들이 많아졌어요. 와, 예쁘다. 미술관에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미술관 같아요. 그냥 저는 음식에 관련돼 있는 그 앤틱을 이제 컬렉션했죠. 한번 보시겠어요? 와, 소반이네. 그 외국에서 오신 귀빈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여기 같아요. 사실 우리 문화 중에 상이라는 게 뭐냐면 각상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기도 하면서 또 용도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죠. 왜냐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약을 먹을 때 약상, 뭐 아이들이 간식 먹을 수 있는 사과상 이렇게 다 논하져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외국에도 디저트 테이블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세분화된 게 아마 우리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에는 오랫동안 모은 궁중 유물과 고가구, 현대미술 작품만 400점이 넘습니다. 집 자체가 미술관이나 다름없는데요. 과연 이 공간을 음식으로 풀어내면 어떤 모습일지 맛보게 될 전 요리가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순간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 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봐도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함께 이 공간과 함께 있다는 거 벌써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식이 아직 안 나왔는데도 기분이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요리를 저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전이 결코 간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의계에 나올 정도로 왜냐면은 보통 우리의 모든 행사에 나오는 게 다 전이거든요. 이 전은 아주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부터 굉장히 왕족까지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음식이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왕이 받았으면 이 시대에 어떤 전이 나올 거라는 걸 한번 재현해 보고 싶습니다. 왕이 먹는 전 먹을 수 있는 네요. 거예요? 예, 예. 나 맨날 비 올 때 내가 부쳐 먹던 전 말고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와, 굶고 오셨죠? 어제 저녁부터? 제가 말했죠. 박학다식 찍는 날은 그 전부터 굶으시라고. 오늘 아침만 안 먹었어요. 그러셨어요? 그 정도는 제가 참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사실 전도 있고 우리 막 비 올 때는 뭐 부쳐 먹자 이렇게 부침개도 있고 근데 뭐 전과 부침개는 좀 다를까요? 실은 넓은 의미에서 전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재료를 뭐 곡물가루를 입히기도 하고 또는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얇게 저며서 지지는 거 그게 전.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부침개라든지 이 뭐 지짐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들은 재료를 이제 잘게 썰죠. 그래서 그거를 기름을 두르고 지지는 그것을 이제 지짐 또는 부침개. 다른 아이들끼리 잘 붙어라. 그러네. 그렇게 해야 되네요. 어떻게 보면 전이 우리의 기름을 이용한 대표 요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드셨던 대표적인 식용유. 과거에는 임유라고 불리던 참기름이죠. 40년 정도 된 기계인데 저 기계가 내가 이제 쓸 때까지 쓰다가 저 기계 망가지면 아마 나하고 그만 같이 끝날 것 같아. 40년째 종로에서 기름집을 운영 중인 서정식 씨. 기름도 귀했지만 돈이 흔해진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옛날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없었어. 닭가스병으로 먹었다니까. 60년대 70년대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 먹는 사람은 큰 부자였었어. 우리는 아무래도 기름이 풍족하지 않은 나라였다고 할 수 있죠. 기름을 넉넉하게 넣고 그걸 이제 튀기는 거는 요리는 좀 발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잔칫날이나 그럴 때 했나 보다. 귀한 기름 조금 많이 쓰는 날이니까. 그렇지. 잔치 분위기 했을 때 딱 나는 향기가 뭐예요? 기름 냄새. 기름 냄새지. 더 이상 귀하지 않은 기름과 밀가루로 어떤 전을 만들어야 임금님께 올릴 수 있을까요? 송이는 정말 귀해서 송이 향을 가두기 위해서 구워서 다시 전을 할 거예요. 먼저 귀한 식재료인 송이로 시작하는데요. 호박잎으로 재료를 감쌉니다. 독특하죠? 이렇게 하면 송이의 진한 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데요. 구운 송이로 해가지고 전을 부치는 거는 식감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풍치가 너무 뛰어나고 송이 향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양념을 거의 쓰지 않고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참기름을 조금만 떨어뜨려가지고 감아버리는 거죠 또. 기름은 향이 거의 없는 유채씨 기름을 사용하고요. 송이에 밀가루를 살짝 입힌 다음 계란물을 입히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묽게 갠 밀즙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니 밀즙 안으로 강한 송이 향이 남더라고요. 그 철에 나오는 가장 맛과 향이 뛰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전을 통해서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절을 노래하는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잎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꽂았어요. 젓가락질을 못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종류의 전을 먹더라도 그냥 간장에다 푹 찍어버리니까 짜다라는 인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을 찍어서 발라 먹듯이 그림 그리듯이 하니까 굉장히 이거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어머, 어떡해. 향기 봐. 어머, 오빠 이거 작품 같아, 작품.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 같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으면서 간장도 적당히. 진짜 푹 찍으면 또 간장 맛이 돼버리니까. 우와, 나 처음 먹어본 맛이야. 향이 또 너무 좋아. 아우. 이 송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달걀물을 입히지 않았잖아요. 네, 밀가루도 지금 거의 정말 송이의 식감 그대로 살리면서 또 향을 싹 잡아주면서. 그렇지. 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는 이제 광해군 때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셨는데 그 사신한테 그 대접한 음식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명나라 사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빈이고 그 국빈을 위한 다이닝에 전이 이제 중요한 메뉴로 오른 거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일상적인 음식이 돼서 그 음식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잊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는 전 같아요. 그러네. 전에는 밀가루도 들어갔지, 기름 들어갔지, 계란도 귀했을 거야. 그렇죠. 달걀도 얼마나 귀했어요. 귀한 음식이네.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는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숙성전이에요. 생전복으로가 전을 부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번 쪄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서 굉장히 더 부드러운 맛을 배가시켰고요. 해산물은 생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번 찌거나 숙성시키면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의 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으로서 완성은 됐지만 이 안에 숙성과 찜과 절임과 어떻게 보면 많은 조리법이 다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익힌 재료이기 때문에 겉면만 살짝 붙이면 기름지지 않은 깔끔한 전이 완성됩니다. 요즘 제철이 밤이에요, 밤. 밤을 편을 밀어가지고 채를 쳐가지고 살짝 쪘어요. 밤의 식감하고 같이 새우하고 같이 먹어버리는 되게 다양하게 새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고 이번에는 대게와 파를 이용한 전을 만들어 볼 겁니다. 파는 데쳐서 준비하고 대게살은 파와 함께 꼬치에 기름 뒤 부칠 건데요. 지금부터가 포인트입니다. 대게나 파전은 녹두가루하고 밀가루를 1대1로 섞어가지고 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할 때 다 밀가루만 해가지고 전을 부친다는 고정관념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혼합된 곡물가루와 계란으로 옷을 입힌 뒤 잘 갈무리하고 앞뒤로 살짝 붙여줍니다. 그 맛과 기품이 그렇게 더 단조로우면서도 굉장히 오래가는 여운을 갖고 있는 음식이 더 훨씬 더 멋있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료 자체가 갖는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국장과 발효된 해산물을 섞은 장과 겨자를 넣은 초간장 같은 독특한 장을 곁들입니다. 와, 녹는다 녹아. 아, 이건 진짜 맛있다. 이 장이 진짜 대박이야. 이렇게 우리 그냥 항상 눈 감고도 만들잖아요. 전 찍어 먹는 거 이렇게. 그렇지. 간장이랑 뭐 이렇게 식초도 넣고 뭐 고춧가루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봐. 와. 나 새우 한 번에 많이 못 먹는데 이런 장이랑 같이면 야 정말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겠다. 엄마 뭐 또 나온다. 아까 말했던 그 한상인가 봐요. 되게. 아, 이렇게 한 상 받으세요. 너무 기분 좋겠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귀하다 귀해. 야 대게살이 사르르 오는구나. 진짜 많은 걸 배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보들보들 야들야들 그러지? 우리가 전하면 그래도 좀 생각하는 식감이 있잖아요. 전을 잘하고 못하냐.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계란물 두께 같아요. 아 그래 그 두께. 왜냐하면 너무 두터울 경우는 그냥 그 달걀 맛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식감도 더 어떻게 보면 퍽퍽해지고. 근데 이거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식감을 살리면서 일종의 접착제의 역할 이것들을 다 딱 묶어주잖아요.
어떤 전이든 사실 계란물이 들어가니까 전하면 계란 색깔이 떠오르잖아요. 탁 노란 옷을 입고 나오니까 떠오르는 대표 색깔이 됐어. 보통 뭐 동그랑땡 이런 거만 전인 줄 아는데 이거 말고 전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좀 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연구하고 좀 더 만들어내면 좋은 음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색다른 전은 어디서 영감을 얻어 만들게 된 걸까요? 전 하나하나마다 너무 값지게 느껴졌거든요. 전이라는 거는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좀 다를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생각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냥 뭐 특별하게 표현 방법이 없어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깊은 맛이 여운을 더 주는 게 그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은 한 사람에게 시 한 편, 소설 한 편을 주고 어떤 추억을 주는 어떤 좋은 게 아닐까 하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말 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날생선 해서 발라서 굽는다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은 벗겨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저는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전과 다른 생각은? 전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전에 대해 전과 다른 생각을 전과 다른 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치는 요리는 뜨거운 후라이팬만 있고 식용유만 두르면 아주 금방 요리가 됩니다. 그 맛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들을 또 잘 살려낼 수 있다. 이 부치다는 정말 인류가 발견해낸 최고의 요리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진 씨, 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완전 바뀌었네요. 와.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재료들을 네. 이렇게 다 묶어주잖아요. 포용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또 정신이 그 전 안에 숨어 있다는 오늘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또 그것을 다시 나눔. 우리의 정. 왠지 유진 씨가 부치는 저는 너그러움, 포용 막 이런 게 듬뿍 담길 것 같은데. 일단 애가 셋이니까요. 양은 많습니다. 다음 하나. 네. 아, 다음에는 또 뭘까 궁금하네요. 정말 또 뭘 배우게 될까?